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연초부터 11월 말까지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먼저 최근 경제 관련해서 주요 뉴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초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 동안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이라고 하죠. 이번이 최장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정부 마비 상태가 끝났습니다. 언론은 이를 상처만 남긴 종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스톱되고 공무원들에게 급료가 지불되지 않음으로써 미국 경제는 약 40일간 큰 타격을 받았죠. 미 연준이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속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는 12월 초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양적 긴축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이 풀린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각각 경제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경제나 지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예측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 10일 날 결정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최근 AI 분야에 버블이 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AI 붐을 지탱하는 방식이 과거 닷컴 버블과 너무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AI 붐이 버블 상태인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한국의 부동산과 AI의 버블이 껴서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은이 환율과 집값 불안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4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죠. 27일 날에도 이 위원회가 열렸는데 금리를 동결했고 기존 인하 기조에서 인하 가능성으로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죠. 우리가 더 낮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이 금리 차이를 좁힌다면 부동산 시장 등 한국의 여러 경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10월 10일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청산이 구조적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T의 옵션 거래 한도를 기존 25만 계약에서 100만 계약으로 확대해달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1월에도 한도를 2만 5천 계약에서 25만 계약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다시 또 4배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전통금융에서 자산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JP모건도 블랙록의 ETF IBT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텍사스가 미국 주 정부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습니다. 텍사스는 경제 규모로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텍사스 외에도 뉴햄프셔주와 애리조나주도 자체 가상화폐 비축고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리플 ETF가 마침내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어 상장되었습니다. 곧
솔라나도 같은 효력 형태로 상장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솔라나도 상장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주요 코인들이 뉴욕 증시에 단계적으로 상장될 것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10월, 11월 암호화폐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죠. 비트코인도 1억 4천만 원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더 떨어진다, 이제 4년 주기설에 의해서 고점이 지났다 등 여러 가지로 말이 많죠.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4년 주기설이 끝난 건지 사라진 건지 1년 뒤로 미뤄진 건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를 말해줄 것입니다. 주요 지표들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큰 흐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현재 대략 4%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입니다. 이것도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에 유가가 좀 더 떨어졌죠. 현재 배럴당 59불대 중반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 한 달 거의 4%가량 떨어졌습니다. 올 초부터 11월 28일까지 보면 거의 64%가량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S&P 500 차트 지난 한 달간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17%가량 상승했습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 한 달 대략 6%가량 올랐습니다. 약 한 달 전 4,300불대 중반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 후 최근 다시 상승 중입니다. 연초 대비로 61%가량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63%가량 상승했으니까 코스피와 금이 현재까지 대략 비슷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 한 달간 거의 20% 하락했습니다. 큰 조정을 받았죠. 연초 대비로 현재 약 3%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까지의 수익률 공개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천한 포트폴리오식으로 투자하면 11월 29일까지 5.89%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여기에만 투자하면 대략 16%가량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S&P 500의 30%, 미국 고배당 ETF의 30%, 금 10%, 암호화폐에 30%를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높은 미국 계열 중심의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암호화폐 비중이 30%니까 전체 100% 비중에서 각각의 암호화폐는 6%씩 투자하게 되는 셈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속한 자산들의 올 1월 1일 가격은 이렇습니다. 현재 11월 29일 가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매월 초 가상으로 100만원씩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11월까지 투자액은 총 1100만원이 됩니다. 각 자산의 상승률은 여기 있습니다. 수익률로 금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S&P 500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고배당 ETF의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큰 조정을 받아서 이쪽도 수익률이 좋지 않죠. 특별히 도지코인은 연초 대비 54%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다시 한번 올 1년간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 결과가 어떤지 다시 방송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